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 선생님은 그 네. 언론사 계실 때 주로 이제 경제부서에 많이 계셨죠. 네, 네, 예, 그래서 경제를 네.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파악하고 계실 건데요. 네. 이제 어제 이제 이 오늘 녹화가 금요일 날 하니까 네. 목요일 날 네. 광복절 이제 경축사에서 네, 네. 뭐 예상은 됐지만은 상당히 톤을 다운해서 네, 네. 일본에다가 사실상 대화 화해를 하자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달 반 만에 네. 대화 타협으로 돌았는데 네. 저래 할 걸 뭐 하려고 저렇게 세게 갔다가 또 극적인 턴을 할까요?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중간쯤으로 예? 네. 점잖게 이렇게 네. 좀 비판하다가 중간쯤으로 오다가 네. 국민들을 뭐 반일이니 이렇게 너무 몰지 말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뭐 저는 뭐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막상 일본의 그 수출 규제하고 백색 국가로 지정돼서 전면적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예? 일본의 찰과상이 보면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위기의식이 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국내 정치용 목적으로 좀 판을 키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 예. 이순신 장군처럼 배가 그렇죠. 12척이라는 동 죽창 들고 나가자 뭐 예. 국채보호장 운동하자 그 국민들의 반일 방송 감정을 극대화시켰잖아요. 예. 내년 선거는 아직 한 8개월 남았잖아요. 예. 일단 소강 상태로 갔다가 다시 좀 이따 불 붙이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일본도 약간 톤 다운 시켰고 우리도 약간 톤 다운 시켜서 이 상태로 가다가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뭔가 타협을 보지 않으면 또 더 커져요. 근데 저는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불 붙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서 있을 수 있죠. 네. 어차피 일본의 아베도 그렇고 한국의 문재인도 반일 감정, 반한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감정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강 상태로 몰아가는 측면도 좀 있다. 그 두 가지 원인을 봅니다. 하나는 전면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승산이 좀 없다는 거하고 예. 또 하나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면은 내년 총선 직전에 가서 더 한 판을 더 우려먹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네. 자신들이 타이밍을 네. 먼저 설정해서 네. 진주만 기습처럼 네, 그렇죠. 공격을 해버리니까 네, 네, 한국이 이제 당황하고 네.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서 네. 이제 따라두는 네. 바둑처럼 네. 싸움이 돼버렸는데 네, 네. 일단 지금쯤 여기서 끊고 네. 또 내년 총선 직전에 네. 다시 재발하는 게 낫지 이걸 끌고 그렇죠. 계속 연말 내년 총선까지 계속 지금 갈 수는 남은 없는 거죠. 8, 9개월을 네. 가기에는 그렇죠. 그건 이건 좀 네. 우리가 그러다가 말라 죽는다. 그렇죠. 이제 네. 이런 판단이 좀 섰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선 뭐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큰 소리 쳤잖아요. 일본의 보복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네. 깔아뭉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네. 겉으로는 미국에서 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엘리트처럼 했는데 누가 그 사람 사무실에 간 사람 보니까 불을 어둡게 불도 꺼놓고 켜고 예, 자기 자기만 중심적이죠. 중심적으로 예, 굉장히 그냥 네. 손님을 대하더라. 네. 그리고 말을 보면 또 지금 보면 네. 미국에서 석사, 박사에서 그 법률 네. 박사학위까지 네. 가지고 있는 사람에 좀 어울리지 않게 말들이 저런데.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노무현 때 그 뭡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장미 하다가 FTA였죠. 네. 삼성 갔었죠. 가서 사장하면서 네. 네. 해외 법무 관련 네. 사장하면서 34개월 동안에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한 뭐 86억을 받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러 와요. 아까 조국의 이해상충을 이야기했지만은 네. 저게 옳으냐? 네. 통상교섭을 하면 피해보는 분야, 농업이나 뭐 수산업이나 이런 분야도 있을 거고 네. 이득을 보는 공산품 분야도 있을 네. 건데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해서 타결 지었으면 더더욱이나 네. 이제 그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는 안 가야 되는데 그 사이 가서 하여튼 뭐 3년도 안 되는 세월에 86억을 받아버리고 오면 하여튼 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네, 극대화하는 건데 뭐 그런 처신은 좀 보기 좋지는 않지만
또 뭐 입법 탈법은 아니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맞는 역할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의 보복이 한 줌거리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일본의 주요 부품 기술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까? 그리고 미국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 부랴부랴 일본 왜 갔어요? 간 자체가 이 미국의 간 자체가 중재 요청이죠. 예? 급하니까 미국에 뛰어갔는데 미국에서 반응이 현찮으니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국채보상 운동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던 사람인데 미국에 중재 요청을 안 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국의 전통적인 관료로서 막 정치판에 물이 들어서 아니면 정치인 출신 관료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 그 법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무슨 뭡니까 외교통상 네. 부서에 자문을 하다가 네. 좀 저 위치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쓱싹쓱싹 잘하는 타입이라가 출세는 했는데 그러면 말도 자기에 대한 네. 살아온 그런 캐리어에 걸맞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시중에 광화문 앞에서 죽창 든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이 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저는 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청와대 가서 이렇게 뭐 좀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좀 저렇게 극대화가 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어제 광복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방송 나가니까 이제 목요일 날 광복절 문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좀 약간의 좀 정신적으로 문 대통령이 지적인 수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째는 나라를 좀 혼동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일본하고 북한하고 좀 혼동하는 거 아닌가. 일본에 대해서 한 얘기를 그걸 북한으로 바꾸면 제가 보면 말이 딱 되더라고요. 예? 거기 담화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거다. 그 일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 협력으로 나오면은 기꺼이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우리 대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저 뭐 일본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자기네들 입장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개선된 입장 갖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하다못해 65년 청구권 협정 우리는 절대 지킨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북한이 대화협력일로 나와라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어제 완전히 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전 냉철한 현실 인식이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외톨이가 될 거다. 이렇게 야당한테 그랬는데 그것도 북한에다가 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별로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그 두 번째는 미래와 현실이 좀 뒤죽박죽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미래 뭐 우리나라 세계 6대 경제 강국이니 뭐 1900 뭐 2000 몇 년이에요? 20년 후에 광복 100주년 26년은 언제죠? 예. 뭐 2045년인가요? 그때 되면은 뭐 남북 통일이 될 거다. 그런데 미래와 현실이 좀 뒤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으면야 좋죠.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미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 뭐 할 건가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와 현실이 좀 뒤바뀌었고 또 어제 보니까 문 대통령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기도 모르는 용어. 예? 경제 강국. 경제 강국이 그냥 지금 우리가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물론 뭐 우리가 숨가쁘게 해방 이후에 많이 달려오긴 했죠. 그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고 여러 가지는 했지만 지금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거는 바로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화 경제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겁니까? 남북이 개성공단 짓고 북한에 철도 놔주면은 평화 경제가 돼서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세계 뭐 6위 경제권으로 올라갑니까? 김정은이 죽어야 평화 경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김정은이가 죽거나 개혁 개방을 해서 남북 경제가 그냥 경협이 아니라 통합이 돼서 한 군데로 나갈 때 비교적 평화 경제라는 말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의 경제 규모 수준이
우리나라 호남에 있는 광주 광역시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랑 손잡아서 뭘 한다고 그게 평화 경제가 돼서 일본을 제칩니까? 자기도 모르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북한에 대해 북한이 뭐 좀 네. 저렇게 해도 우리가 인내를 갖고 잘 네. 달래고 어쩌고 네.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네. 말 한마디 하는 분도 뭘 안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발사를 미사일이든 뭐 대구경 방사포든 네. 한 5번 이상을 네. 쐈죠.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에 쏘면서 네. 또 두 발을 어제 광복절 네, 문 축포? 대통령이 잘해보자고 하니까 그 감사 답례로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네. 그 말이 보면 아주 좀 북한이 험하게 했습니다. 이 뻔뻔하다 문이. 네. 태산 맹동 서일필인데 경축사가 시끌벅적했는데 내용이 지새끼 한 마리도 없다. 그러니까 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 경축사가. 네. 그리고 섬나라 족속들에게 일본에게죠. 네. 수모를 씻기 위해 똑똑한 대책이나 네.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경제 나쁘다는 걸 네. 문보다 더 잘하는 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예. 한국 대통령은 한국 경제 나쁘다는 걸 모르는데 북한이 타들어가는 네. 경제 그렇게 이제 말재간을 부렸으나 허무한 네. 경축사 정신 구호의 나열 한마디로 정신 승리했다고 이제 네.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국방 중기 계획을 가지고 네.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네. 그러면서 두 발을 쏴버렸어요. 네. 자, 이쯤 수모를 겪으면 나는 저 사람의 머릿속에 남측에서 뭐 유튜브에서 자기를 뭘 하면 네. 그걸 꼭 거론하면서 화를 내죠. 가짜뉴스. 가짜뉴스라고 화를 내요. 네. 이번에 경제 관련 외에도 유튜브 가짜뉴스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또 청와대 보고받으면서 경찰이 그 지청 앞에 천막 네. 예. 우리 공화당입니까? 네. 네. 그거 대응 잘 못했다고 경찰 고위층을 나무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뭐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네. 어마어마하게 네. 냉정하게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한번 참지 않고 다 화를 풀어요. 예, 집에서는 폭력 가장이고 예. 이웃한테 동네에서는 슬슬 기는 거죠. 무릎 꿇고 낮은 포복으로 다니고 집에서는 폭력 가장, 야구방망이 들고 막 휘두르는 거죠. 실제로 예.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앞에는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고 또 보복을 직접 언급을 하는 말을 예사롭게 하고 네. 북한한테는 저렇게 끊임없는 네. 인내를 보이는가. 오늘 겨우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열었더라고요. 예. 겨우. 열었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저 레드라인을 쳐줘야죠. 예. 앞으로 몇 번을 더 하면은 이제 우리도 너네들- 어떻게 하겠다. 너하고 끝이다. 뭐. 끝이다. 예. 우리도 너희도 대화 안 한다. 네. 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하나요? 어제도 담화문에 엊그저께도 우리의 압도적인 방위 능력으로 그 뭐 북해 가고 미사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어요. 예. 그럼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 저렇게까지 좀 굴종적인 자세? 저는 우리 한국이 문 대통령의 저런 처신으로 저런 외교력 부재로 인해서 굴종적인 처신으로 벌써 핵 인질로 이제는 거의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참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NSC에서 지금 오늘 회의를 네. 한 게 내용이 나오는데 네. 정의용이가 주재지 문재인이가 주재하지 않았어.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 자기가 오늘 딴 데도 안 나가고 앉아 있을 건데 네. NSC 열리면 네. 자기가 주재해서 아 국민들 앞에 워닝을 네. 공개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아니 NSC 회의를 해봤자 지금 뭘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북한의 무슨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을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가지고 때우는 건데
기왕이면 NSC 말로 때우는 회의에 자기가 가서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레드 라인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원점 타격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는 군한테 지휘 서신을 줘야죠. 후에 이제 뭐 상의하지도 말고 북한에 하면은 그대로 원점 타격하든지 동일한 2배, 타격을 3배로 하든지 그 작전 명령을 하달해야죠. 이게 담화문에서도 얘기했죠. 아직도 뭐 외톨이로 뭐 이렇게 안보를 부추기는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념을 이용해서 끝없는 인내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신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뭐라 하는데 그 동문 쳐다보고 네. 그쪽은 안 쳐다보고 외면하면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발사체를 쏘다가도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다 떨어지겠죠. 네. 저거는 이제 뭘 어떻게 좀 네. 한국만을 상대해서 맞춤형으로 네. 겁을 주고 네. 미국도 너한테는 우리가 직접 못하니 한국을 조질 거니 너네들이 우리한테 네. 조건을 갖고 오라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제재 완화를 네. 제시하든 네. 아니면 미국이 지금 핵 동결을 이야기해 주든 네. 뭐 뭘 내놔봐라. 네. 근데 미국은 내놓지 않고 그냥 선거 때까지 트럼프도 쇼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열이 받고 근데 미국에다가 쐈다가는 북한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제 만만한 원래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찌질애가 빵 세트를 되는 과정을 네. 역사를 보면 처음에 툭 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뺨을 한 대 툭 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물팍을 하나 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빵 사오라 하고 주머니 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국이 지금 북한의 빵 셔틀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죠. 빵 셔틀이 되어가고 예. 또 북한이 미국하고 하다가 갑자기 왜 둘이 싸우다가 예. 상대방이 세면은 괜히 옆에 있는 힘없는 애 한 대 주워 박잖아요. 예. 예. 너는 자식아 눈빛이 왜 그래 비웃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대 주워 봤거든요. 지금 옆에서 그 구경하다가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 다음에 북한에 나오는 수가 예. 뭐 쏴봤자 한국이 뭘 알아듣고 반응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바보인 척 하니까 그렇죠. 북한이 지금 열이 단단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 담화문을 북한이 분석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꿈이면은 당황스러웠지 않은데 몽상이잖아요. 몽상. 예, 예. 꿈하고 몽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꿈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고 예. 대처를 하는 게 꿈이잖아요. 예. 근데 몽상은 현실이고 뭐고 없이 그림만 은하철도 999 그리듯이 그리잖아요. 예?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좀 뭐 엄청난 거잖아요. 담화문이 그 수준이거든요. 또 꿈은 단계별 액션이 있어요. 이 단계는 이렇게 하고 저 단계는 저렇게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께도 8.15 경축선은 이제 국내에 우리 남남 갈등은 이제 없애자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고 했으면은 꿈인데 어제 그냥 액션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가자 그러잖아요. 교량국가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다리 위에 세우는가요? 교량국가? 그래서 어제 엊그제 경축사 내용이 네. 굉장히 수사만 나열되어서 그렇죠. 전형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네. 최악의 네. 그 청와대 발표문이더라고요. 허황된 공성 소설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네. 좀 해석해봐라 해서 어제 북한 놈들이 네. 밤새도록 분석해보다가 그렇죠. 새벽에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시아라 미사일 쏘자 쏜 거죠. 시아라 한방 네. 쏴라 빨리. 제가 그렇죠. 조금 네. 말이 필요가지고. 그러니까 담화문 수준을 보니까 몽상가하고는 무슨 협상을 해봤자 저기도 좀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하고도 잘 안 되지. 남한하고는 저게 엉뚱한 소리는 하지. 이제 이것들이 네. 드디어 미친 척한다. 미친 척하고 네.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김정은이는 네. 그렇죠. 이것들이 네. 우리한테 돈 안 주고 네. 그 다음에 미국한테 네. 저가 뭐 썩 해서 우리를 미국에 끌고 가놓고는 네. 하노이에서 네. 된다 했는데 저 망신을 줘놓고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그렇죠. 헛소리 실실하면서 네. 이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네. 머리에 꽃을 꼽으려고 한다. 빨리 돈 내놔 하고서 미사일 쏘는데 자꾸 세계 경제 6대국 된다고 하고 남북 통일되면 뭐 몇천조가 생긴다고 체제 하고 보장해 저런 준다고 얘기 하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체제 보장한다니까 그러니까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 보고 너 내가 지켜줄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 세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은 핵도 갖고 있는데 미사일도 갖고 있고 온갖 거 다 쏴도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상대방이 하니까 김정은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대화로 가기 위해서 전 단계로 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진짜 싫어서 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들이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저 미친 놈한테는 이제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북한이 그 다음 수순으로 뭐 SLBM을 쏜다는데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 중에 예측이 가능한 짓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음에 뭘 쏠 거라 하는 순간에 그때 이미 그거 안 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쏘는 부분이 네. 저기 이제 뭡니까? 황해도 네. 저 북한 서쪽 끝에서 네. 미사일을 쏘는데 네. 이제 옆으로 쏘는 게 아니라 동해 바다로 네. 이제 한국을 뭐 청주나 평택 기지를 넘어서 네.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네. 이제 미군 기지나 공군 기지를 다 밑에 두고 네. 동해 바다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네. 아니면 북한의 동쪽 끝에 원산 정도에서 네. 평택 앞바다에 네. 떨어지게끔 네. 미사일을 쏘면 이거 이제 이제 어떡하 그렇다고 뭐 요격을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인문 네. 성격에 그렇다고 못하죠. 북한한테 네. 뭐 저거 말대로 참수 부대니 선제 타격을 하겠어요? 아니 좀 문재인 담화문에서 그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날은 더운데 김정은이도 저 뚱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참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새벽에 나가가 그렇죠. 한밤중에 새벽에 네, 네, 나가서 네. 그걸 쏘면서 그렇죠. 김정은이도 네. 그 개고생하면서 네. 노가다로 쏘고 있는데 네. 그걸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니 이놈들이 그렇죠. 드디어 미쳤으니 그리고 방어도 못하면서 예.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진짜 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김정은이도 굉장히 당황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다음 네. 수순은 제가 볼 때 미사일을 동원해서 그 한국의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 봐요. 네. 한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미국이 지금 네. 홍콩시처럼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냐라는 위기를 네. 조성을 해야 네. 미국이 또 자기들한테 적극성을 보이고 말리고 그렇죠. 네. 중국한테 또 돈도 더 뜯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도발로서 한국에 인명사고를 내는 일을 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충분히 우리가 너네들한테 인내했다 네. 이럴 건데 지금 북한이 저런 행태를 보면 네. 북한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뭔가 거래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떼먹었다. 네. 그러니까 둘이 엄밀히 네. 이제 뭐 집을 하나 털어서 네. 이제 금덩어리를 놓으면 네. 이제 둘이 네. 연말까지 금덩어리를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네. 내가 당분간 보관하고 있다가 네. 잘 쪼개가 죽게 했는데 연말이 지나고 네. 2월 달에 금덩어리 줄 줄 알고 가니까 금덩어리는 그냥 뺨을 한 대 맞고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북한이 비가 상해서 네. 상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말이 점점 더 험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에 참가해주고 네. 저것들은 전부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타다 택시보다 더 차각차각 올라가는 네. 건데. 그 다음에 4.27 판문점 회담 해주고 네. 6월 10일 싱가포르에 나가지고 그렇죠. 9.19에 평양에 불러다가 수십만 명 앞에서 연설시켜주고 네. 군사회담 해주고 그것도 저거가 해줬다고 생각해요. 해줬다고 생각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노이까지 나가줬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거는 뭐냐?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우리나라 기업인 보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 심리도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럴 거라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 때 문구를 봤습니까? 기한이 맹시돼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뭐 연말까지 하느냐. 근데 그 영문판이 또 다르게 해석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철도 연결도 또 연말까지로.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볼 때는 한국이 약속은 안 지키고 약속은 안 지키는 핑계는 유엔 제재를 핑계로 약속은 안 지키면서 그 F-35B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략 물자는 들여오고 한미 군사 훈련 이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 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어떻게 보면 동네 저 체육대회보다도 더 작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왜 군사 훈련도 하고 전략 물자도 들여오고 돈은 준다는데 날짜는 지났는데 왜 안 주냐? 니네 그 청와대 그 수석했던 인간들도 저기 장관 청문회 보니까 돈 많더라. 근데 니네 왜 돈 안 줘? 이런 식의 좀 발상이 있는 아마 거죠. 북한의 역사 사상 처음으로 뭐 전혀 안 받지는 않았겠지만 저거들은 푼돈 받고 계약금 조금 약정에 걸어놓고 나머지 95%를 안 받았는데 5% 약정으로 지금까지 갚을게 뭉가면서 오니까 드디어 이제 이 북한의 폭력성이 좀 참을 수 없는 정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으려면 이제 어째야 되겠습니까? 돈 안 빌려가 놓고 돈 안 준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법원에 집달리 있잖아요. 집달리에서 집안에 있는 짐을 드러내겠죠. 이제 압류 딱지 붙이고. 깡패들은 만약에 깡패들의 그 뭡니까 그 고리 일수를 쓰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주먹으로 하겠죠. 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남은 순서가 주먹으로 패는 순서가 남았다. 그렇죠. 보고 있고 내 니 다 까발릴 거야. 공갈 협박이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한의 비밀 접촉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 국민 앞에 다 공개했겠습니까? 뭐 다 못했다고 봐야죠. 최근에 뭐 국정원과 서훈과 장검철이 서훈과 맹경일이 이야기가 실실 언론에 흘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숱한 물밑 비밀 접촉을 해서 숱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북한도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내 얘를 팼다 해야 정상 참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얼마나 사기당했는가를 낱낱이 지금 북한이 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대통령이라면은 전방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방 다 돌고 이렇게 미사일 위협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뭔가 방위태세가 돼 있으면은 뭔가 하나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야죠. 이럴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은 그러면 한 해에 국방 예산이 40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럼 뭐 했냐? 근데 지금 뭐 개발한다는 거 뭐 우리 함대 뭐 개혁한다는데 그 10년, 20년이 경항공만 그거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많이 쪼으니까 우리가 요런 무기를 풀세트로 살 수 있다고 그냥 말장난해가 그냥 어차피 경항공모함에 F-35B를 실어서 그게 움직이려면 10년도 더 10년, 20년. 지금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한다는 것도 기술 개발하는 것도 10년, 20년이거든요. 뭐 불화수소 같은 거래야 뭐 몇 년이지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문 대통령 전방 한 바퀴 돌고 우리도 뭔가 군사훈련 미사일이라도 하나 쏴야죠. 쏠 거 없으면 하다못해 물총이라도 쏴야죠. 근데 아무 대응 없이 하다가 진짜 북한이 정면 도발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놔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번에 뭐 경항공모함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요. 3만 톤 거.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제일 처음 만드는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 아닐까요? 일본입니다. 야, 그래요? 고전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상선을 개량해서 위에 갑판을 얹거나 프랑스가 이제 일반 군함을 조금 늘려가 수상기 이런 거를 올려봤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효과적으로. 일본이 1932년에 아예 항공모함용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들어가 제대로 된 비행기를 거기서 띄우고 내렸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그게 그때 한 27,000톤 안팎의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일본도 물론 배를 개조해서 항공모함 시험을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1932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뭐 TV에 보니까 돌아. 네. 어제 그런, 어디서 예. 했었죠. 예. 예, 그거 저기 이제 뭐 TV 영화 프로에서 네.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진주만 항공모함으로 네. 치러 가는 장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 항공모함이라고 지금 일종의 한국이 쓰고 있는 네. 대형 네. 운반 지원선 네. 이런 걸 좀 개조해가 수직 이착륙이 네. 태우겠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은 일본이 그게 완성될 때 지금 100년 전에 네. 네. 일본이 지금 항공모함을 가지고 비행기를 네. 띄우고 내렸다는 아, 거. 예. 그렇게 보자면 이게 참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예. 그걸 자랑스럽게 또 그것도 10년 걸릴 건데 네. 떠들다가 북한이 또 저렇게 욕을 네. 하고 너네 한번 손본다고 하니까 저런 것도 자꾸 들으니까요. 네. 문을 보고 하는 욕이지만은 네. 그 참 진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 그렇죠. 자존심 국민한테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은 국민한테 욕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진짜 해방 이후에 지금 74년 동안 예. 조국 근대화로해서 온 국민이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예. 뛰어왔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인질이 돼버렸어요. 예. 사실 핵도 한국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첫수에서 전술핵이 있었잖아요. 전술핵이 뭐한 8,900개까지 예, 있었을 거예요. 예, 있는 거 다 하나도 없고 북한은 저렇게 핵 갖고 미사일 갖고 모든 걸 갖고 위협하고 자기가 승자라는 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뭔가 미국하고 뭐 전략적으로 핵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SLBM을 어떻게 주변에 배치를 하든지 우리도 뭔가 할 수 북한에 우리한테 한 발만 쏘면 북한을 초토화 시켜버리겠다는 뭐를 좀 보여주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그냥 국내 정적들만 공격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 타령하고 있고 또 뭐 동북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마라. 그리고 정적들한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우리끼리 남남 같은 데서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 예.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깡패 같은 생떼 같이 투가면 옛날에 흉노적이 말 몰고 와가 네. 남송 때 네. 문약해진 그렇죠. 남송을 상대로 다 뜯어갔죠. 황제를 상대로 그렇죠. 이것저것 다 뜯어가고 여자 내 나라에가 공주까지 그렇죠.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딱 그 꼬라지를 보는 느낌이 그렇죠. 네. 아니 저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는데 네. 어디가 이겼습니까? 스파르타 이겼죠. 그렇죠. 경제 강국 아테네가 졌어요. 졌죠. 예, 전쟁만 준비하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력은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 절반밖에 안 되지만 네. 무기만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산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하나는 사실 포카나 화투에서도 큰 거 안 하면 작은 거 아무리 써야 소용없잖아요. 그 레이더스 영화에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저 중동에 네. 그 뭡니까 저 이슬람 네. 그 전사가 네. 막 칼을 휘두르니까 권총 갖고 탕 쏴서 쏘면 끝나는 거죠. 네. 자, 이게 비대칭 전력인데요. 네. 참 문이 지금 저렇게 북한에서 아주 그냥 패대기 쳐지고 있는데 네. 그걸 지켜보는 국민도 참 이것도 할 짓 아닙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